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장예찬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장예찬. 그 이름도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 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서 뭔 여론 조성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네 어쨌네 저쨌네, 한동훈 댓글팀이 있네 어쨌네 저쨌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장예찬이라는 자가 대체 그 수준을 정말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이런 의혹 제기를 통해서 정말 장예찬이라는 자가 이 대통령 부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불운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대통령 옆에서 참모랍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의 무슨 쥐가 무슨 경호원, 심기 경호원도 아니고 지금 와서 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장예찬이가 얘기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장예찬이는 정말 이 뭐랄까 의혹 제기의 기본조차 기억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언론사에서 이 장예찬처럼 이런 식으로 기사를 발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템을. 그러면 뭐 요즘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갑질 이런 것들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 아이템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찢어서 그 얼굴에다가 던져버릴 수도 있을 정도의 아주 한심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언급조차 안 합니다. 바로 킬입니다. 킬. 그냥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가장 이게 핵심 사안은 뭡니까? 이 여론조성팀, 이 장예찬의 주장에 따르면 여론조성팀, 이 여론조성팀 주장이 나온 이유가 또 뭡니까? 그 직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김건희 문자에서 나온 그 댓글팀, 김건희가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오디 장예찬이라는 자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한동훈 댓글팀도 있다, 한동훈 뭐 여론조성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가 요새 어디서 대체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이준석이가 튀어나와서 장예찬이 말이 맞다, 장예찬이 말에 따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지네들이 언제부터 그래 친했다고 지네들이 언제부터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고 그러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둘이 풍짝이 잘 먹고 뜻이 잘 맞으면 둘이 같이 개혁신당에서 주고받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예찬이가 제기한 그 의혹이 대체 지금 현재로서 장예찬은 나의 회심의 카드, 나의 비장의 무기, 이게 한동훈은 끝났다, 한동훈은 죽었다, 영상에서 날 이뻐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뭔 말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정말 그 수준이 그야말로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마이뉴스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굳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좌파 매체에서는 당연하게도 이걸 갖다가 더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매체보다 이 좌파 매체인 오마이뉴스에서 이걸 갖다가 더 뭔가 이렇게 한동훈 층한테 불리하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그런 제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선택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관께도 보고드림. 한동훈 여론조성팀 텔레그램 공개한 장예찬.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자체 여론관리 의혹 확산.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입니다. 한동훈 드루킹 얘기했는데 하나하나가 다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TV 토론에서 원희룡이 한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장예찬이가 한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갑자기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이준석이나 이런 개혁신당 이런 애들도 똑같고, 그게 뭐냐면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이 없습니다. 정말 이 한동훈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그런 것들을 내놓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고, 그거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왜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느냐, 그리고 또 이걸 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느냐,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바로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근거를 제시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장예찬은 그 근거라고 하면서 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 어디 정체불명의 그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대체 그 사람과 한동훈과의 그런 연관 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헛소리 안 한다, 나는 마타도 안 한다, 나는 뭐 이런 흑색선정, 인신비방 이런 거 안 한다, 나는 사실만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장예찬이가 이 마타도라는 거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일단 거기에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데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 자신을 위한 여론관리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11일 장 전 최고위원은 근데 여러분들 장예찬이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민의힘의 일종의 해당 행위를 한 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재명의 저 일당 독재 체제를 갖다가 더 이렇게 힘을 보태주든지 말든지 나는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한 자 아닙니까? 근데 이 자를 계속 이렇게 호칭할 때 뭐 국내임 청년 최고위원, 장전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장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저는 마타도어를 하지 않는다며 복수의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텔레그램을 몇 개만 텍스트로 공유한다며 관련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뭐 제가 이 장해찬의 페이스북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타도어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달리 우리 보수는 앞뒤가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바로잡는 것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예찬이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보수를 계속 운영하고 무슨 자격으로 보수의 가치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까? 복수의 여론 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텔레그램을 몇 개만 텍스트로 공유합니다. 오직 한동훈 후보의 홍보를 위해 장관 시절 인적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론 조성팀이 단수이든지 복수이든지 간에 그게 한동훈의 지시에 의해서 한동훈이 자금을 대서 한동훈의 이런 지시 그 다음에 저쪽은 이제 수행 이런 체계가 어디에 드러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동훈이 이 해당 댓글팀 여론 조성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이 그걸 갖다가 운영을 했다. 한동훈이 지시를 했다. 한동훈이 그걸 뒤에서 조종을 했다. 여론 조작을 했다는 핵심적인 근거가 이 장예찬의 글에 대체 어딨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첫째 뭐가 안타깝냐면 이런 장예찬이가 뭐나 대단한 듯이 여기는 용산의 대통령실이 정말로 안타깝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 페이스북에 찍 쌓아놓은 이거 글이 마치 뭔가 이 한동훈을 위협하는 한동훈을 정말 이제 낙마시킬 수 있는 이런 아주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듯한 이 장예찬이의 그 수준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동훈 후보의 홍보를 위해 장관 시절 2인적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한동훈이라는 그 인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지금의 현재 이 보수 또는 우파 진영에서부터 이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때 그 한동훈의 그런 언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유시민을 깨부시는 그런 논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조금 감동을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팬클럽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위드 훈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페에다가 또 제 영상을 많이 추천해 주신다고 하는 그 위드 훈이도 생긴 지 꽤 됐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그런 팬클럽들이 있는데 그 팬클럽들이 자기가 팬클럽이라고 하는 게 과연 또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팬클럽 또는 뭐 이 지지층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 내지는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인물에 대한 그런 어떤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한다. 이게 과연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같은 개혁신당 이쪽에서는 뭐 드루킹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드루킹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인위적으로 아니 채널이란 게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들지 그러면 자연 발생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유튜브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한동훈을 지지하는 한동훈을 좋아하는 한동훈한테 우호적인 그런 것들 갖다가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비단 한동훈만의 그거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있고 김건희 여사마저도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 뭐였더라 뭐 팬클럽 있지 않습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그 회장했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은 과연 자연 발생적인가? 또는 김건희 여사의 연관이 전혀 없는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다수 정치인들
정치인이 아니라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장예찬이는 이 한동훈과 관련된 이런 일종의 팬카페라고 해야 될까? 또는 그들의 이런 온라인상 활동에 대해서 저거는 한동훈이 지시하고 한동훈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일부러 띄우려고 운영하는 일종의 여론조성팀 댓글팀이다. 좀 이런 식으로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한동훈 후보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다. 그 다음에 팬클럽 회장이다. 또는 팬클럽 그런 뭐 운영진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가수가 그 사람들 모릅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우호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뭐 한동훈이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다. 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지금 장예찬이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고 정말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동훈은 왜 자기의 어떤 그런 지지층들의 그런 자발적인 행동들을 막지 않았느냐, 왜 그걸 차단하지 않았느냐, 왜 그들의 그런 활동을 갖다가 뭐 이렇게 엄단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장예찬이는 이거 완전히 거의 김정과 같은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북한입니까? 제가 오늘 조선노동당 얘기도 했지만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뭔 얘기를 못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콘텐츠 생산도 못합니까? 그런 모임도 못 만듭니까? 여러분들 그런 작업도 못합니까? 그런다 그 말입니다. 분명 이건 드루킹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 작업이라는 게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대응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TV토론에서 원희룡도 마찬가지인데 원희룡이가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얘기가 좀 딴 데로 새는데 원희룡이가 한동훈이가 사천을 했다. 그게 뭐냐, 한동훈이가 우리 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좌파 정체성이 불분명한 진중권 같은 이런 자들과 공천을 논의했다. 첫 번째가 이랬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이가 사천을 했다. 그런데 기존에 뭐 진중권 같은 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 했다. 이겁니다. 가까운 가족이 누굽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가까운 가족이라 하면 자기의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동훈의 그런 자식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공천에 개입할 그런 연령도 안 되고 그런 위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원희룡은 갑자기 이런 진중권 좌파에서 갑자기 한동훈의 가족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동훈의 배우자, 그 다음에 한동훈의 장인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비례공천에 개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것처럼이 아니라 단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는 또 이번에는 무슨 검찰 측근, 우리 당에 당적을 두지 않은 검찰 측근들과 또 밀실해서 비례 공천은 했네 어쨌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바뀝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이거를 갖다가 또 이제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뭐 가족이 했고 그 다음에 뭐 검찰 측근이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물어봤습니다. 근거를 얘기해라. 핵심 근거가 뭐냐? 근거를 얘기해야 반박을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원희룡이 뭔 얘기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뭘 걸 거냐? 나는 사퇴하고 나 정계 은퇴하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희룡이 갑자기 멈멈 하다가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책임질 겁니까? 했더니 그에 상한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라. 나는 사퇴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원희룡이 제 주도권 발언,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계속 이 소리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못해 그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장예찬도 똑같습니다. 반박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를 제시를 해야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예찬이는 지 혼자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지 혼자 이게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렇기에 역시 한동훈은 나한테 대응을 못하는구나. 한동훈은 역시 나한테 안 되는구나. 나 진짜 보수호소인 나 보수의 전사 장예찬한테 한동훈 따위는 역시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런 지금 정신세계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습니다. 장예찬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페이스북을 쓰면서 얼마나 이 가슴 졸여했을까. 나의 이 비장의 무기를 드디어 공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뭐라 하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이제 이거는 이제 발언입니다. 메시지 내용입니다. 참여연대 조직인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일단 이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이걸 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았는지도 불분명한 게 아니라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장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관이 한동훈이라는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는 이 장관한테, 이 한동훈한테 진짜 이 사람이 이걸 보고를 했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장예찬이가 제시한 거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이게 반박할 가치가 있느냐 그겁니다. 장예찬은 그런데도 그렇게 저에게 대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꼴이 우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3년 6월 2일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를 공유하며, 그러니까 무슨 유튜브 영상 짧은 거 그걸 공유하면서 이런 컨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그 보고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한동훈한테 보고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기자들이 어떤 의혹을 취재하고 그걸 기사를 쓰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 절대 간단한 거 아닙니다. 정말 이게 피가 마르는 작업이고, 정말 머리가 터지는 작업이고, 정말 그 뒤에도 각종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그런 소위 말해서 법적인 위험을 그냥 감수를 하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디 옥상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1시간, 2시간 동안 한 소리 들을 수도 있는 수준에, 물론 장예찬 같은 사람은 애초에 그런 기회가 없겠지만은, 아이템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사람이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2023년 7월 29일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 수험지검 연좌농성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무슨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이화영 들어누운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가 과거에 김경수가, 바둑이 김경수가 드루킹 김동원한테 지시를 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로 계속 보낸 것처럼 한동훈이 이 장예찬이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누군지 모르지만 계속 뭐 보고 중, 보고 드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 이 사람한테 이화영 들어놓은 이슈는 더 끌고 가라고 지시를 하고 커뮤니티 유튜브에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예찬이는 그걸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장예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국어교육, 육하원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예찬의 글에는 육하원칙이란 게 없습니다. 육하원칙이 있어야만 장예찬의 주장의 요지, 그 다음에 장예찬이 제기한 그 의혹의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장예찬이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서는 우리는 단 하나도 뭔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뭔가를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6일 메시지입니다.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가 있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동훈한테 우호적인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고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법도 아니고 그게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람이 무슨 국내힘의 관계자도 아니고, 국내힘의 어떤 그런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아니 그런 얘기는 지지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을 비례 2번을 줘야 된다, 한동훈을 비례 10번을 줘야 된다, 한동훈을 이번에도 전당대회 안 하고 한동훈을 그냥 당대표로 추대를 해야 된다, 또는 한동훈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이게 그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또 이 메시지를 발신한 이 장예찬이한테 보낸 그 사람한테 지시를 했단 얘기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일부러 조성하라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라고
조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명령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론조성팀, 댓글팀 이 운영에 관여를 하고 또 그 뒤에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체 장예찬에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에서 그걸 갖다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장예찬의 글을 보면은 한동훈 여론조성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확신할 수가 있고, 확신까지는 아니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어느 대목에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뭐나 된 듯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이게 마치 뭐나 된 듯한 아주 심각한 주장인 것처럼 또 장예찬이를 여기저기 불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매체들이 저는 정말로 그 의도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사의 수준에서 봤을 때 이 장예찬의 의혹 제기는 정말로 한심한 수준인데 일부러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예찬이 그런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예찬이는 정말 이 한동훈을 끌어내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장예찬이가 복당을 할 수 있고, 장예찬이가 이런 용산의 그런 배경을 믿고 호가호의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또 청년 최고위원회 뭐네 한 자리 받고 또 어디 보궐선거가 있을 때 공천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권을 쥐게 될 경우에는 장예찬 같은 자는 절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장예찬으로서는 한동훈이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장예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한동훈 당대표 후보나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현재 그렇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 장예찬이한테 오히려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으면 제대로 죽여야 된다.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하는 거 뭡니까? 가장 확실한 핵심적인 근거,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근거,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한동훈의 후보직 사퇴를 이끌어야만 장예찬이가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열 수 있고, 장예찬이가 그토록 오매불방 추종하고 그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결사옹위하고자 하는 이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용산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지 않습니까? 장예찬이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장예찬 같은 자들, 친윤 같은 자들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이 위험하다, 김건희가 위험하다,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런 소리만 계속 되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장예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왜 확실한 걸 놔두고 계속 이렇게 빙빙 돌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제발 그 확실한 근거를 먼저 까고 이 우리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미래를 열든지 아니면 정계를 떠나든지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든지 아니면 우주로 나가든지 뭐 이준석이와 같이 가든지 뭐 그렇게 결정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예찬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드루킹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드루킹도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근데 드루킹의 여론 조작은 뭐였습니까? 이 온라인상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이 게시판에서 댓글을 조작합니다. 이 추천 순위를 조작합니다. 그것도 뭐냐면 그 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막대한 데이터 이 물량 공세를 해서 이 댓글을 조작하는 게 바로 드루킹의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선거란 건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거의 유일하게 행사한 때가 선거인데, 그 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그 선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그 국민들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국민들의 알 거리를 갖다가 훼손하는 그런 여론 조작을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했다 그 말입니다. 온라인상 여론 조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근데 한동훈의 팬클럽이, 한동훈의 지지자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한동훈을 옹호하고 한동훈을 방어하고 한동훈에 대한 어떤 음해, 모략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댓글을 남기는 게, 여러분들 이게 드루킹의 여론 조작과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지금 현재 장예찬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자들의 그런 주장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언급할 가치도 없다. 비판할 가치도 없다. 그야말로 시간 낭비다. 여러분들 시간 낭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너무나 낭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25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